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염승환 리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뉴욕 증시가 날개를 단 듯 급등세를 이어갔는데 오늘은 어땠나요? 오늘 미국 증시 오늘도 좀 괜찮았고요. 특히 이제 나스닥이 1.45% 올랐는데 물론 이제 그 약간 장중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 폴란드에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2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네. 나스닥이 사실 한 2% 이상 급등을 하다가 그게 이제 상승폭을 좀 축소했었는데 일단은 그게 러시아의 소행이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사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들도 좀 나오고 하면서 약간 이게 만약에 러시아가 쏜 걸로 확인이 돼 버렸으면 이게 바로 또 나토가 개입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전쟁이 확산되는 거죠. 근데 음. 이제 다행히 그런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진정이 되면서 나스닥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좀 변동성이 일부 있긴 있었지만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좀 최근에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갔고 또 이렇게 강하게 출발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네. 지난주에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꺾였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급등했는데 이번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다르게 기업들이 이렇게 원유라든가 음. 원자재 같은 거 구입할 때 이제 필요한 그 가격들을 나타낸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음. 이것도 어쨌든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밑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 이제 물가 다 꺾이나 보다. 음.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증폭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좀 좋게 끝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돋보였던 그런 모습이었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지난 한 몇 달 전에 월마트가 실적이 나오고 재고 때문에 되게 안 좋았던 거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6%나 급등을 했거든요. 오. 뭐라고 했냐면 네. 재고가 좀 줄어들 것 같다. 재고 관리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톤을 긍정적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재고 때문에 고생했던 기업이 재고가 이제 조금 관리 가능하다, 축소될 음. 것 같다. 이거는 그만큼 또 소비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경기에 대한 부담감도 좀 낮아지면서 음.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둔화세를 보여서 이것도 증시에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연준에서 "아직 갈 길이 멀고 또 멀다."라는 매파적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증시에 영향을 안 줬나요? 이게 중간중간 영향은 주는데 연준 위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증시가 올라가면 갈수록 발언을 더 세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이 너무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물가를 또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오를 때 천천히 오르는 걸 좀 원해요. 근데 이제 아. 미국 증시가 너무 또 급하게 기대감으로 달리면 연준 의장이라든가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좀 수요가 좀 둔화되면서 물가가 잡힐 것 지금 같은 분위기로 가는데 음. 이게 또 이제 깨져버릴 수도 있다 보니까 아마 시장이 또 흥분을 하면 할수록 네. 이런 눌러주는 발언들이 당분간 나올 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엄청나게 긴축 세게 하겠다 이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시장에 좀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런 발언들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음. 특히 이제 그치만 이런 좀 강경한 발언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그 연준의 2인자죠. 라엘 브레이너드 그 연준 부의장은 인정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필요하다. 직접적 음.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시장은 12월에는 어쨌든 이제 빅 스텝으로 가는구나.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구나. 요거 이제 명확하게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 연준 부의장의 의견은 좀 증시에는 좀 호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앞으로도 의도적으로라도 증시를 찍어 누르는 발언을 할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12월에는 빅스텝이 유력한 상황이고요. 예.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10,000명이나 해고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가 경고를 또 했다는데 어떤 말을 했나요?
일단 이제 150만 명 정도로 고용하는 정말 엄청난 기업이죠, 이 아마존이. 근데 그중에 이제 1만 명 정도 해고하니까, 물론 이제 전체 인원으로 따지면 많지는 않아요. 1%밖에 안 되니까. 음. 그렇지만 이제 이 1만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이 절대 수치로는 되게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역대 또 최대 규모니까 그만큼 음. 지금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음. 고용도 중단을 하고 해고까지 할 정도고, 거기다 네. 아마존만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뭐 얼마 전에 트위터도 네. 좀 대량 해고가 좀 있을 거라고 좀 언급을 했고, 음. 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존도 마찬가지인 게,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좀 고용을 되게 많이 늘렸어요. 음. 그러니까 2019년도 말에 아마존 전체 직원이 79만 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2년 지나서 160만 명이 된 거예요. 엄청 늘린 거죠. 물론 이제 음. 배달 수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배달 직원들을 많이 뽑은 거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죠. 근데 음. 경기는 침체되고, 또 음. 기업들은 사실 자선 사업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미국은 고용과 해고의 자유가 있는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아니다 싶으면 이제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그 기업들도 그나마 뭐 다행일 수 있겠지만, 신규 고용은 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직원들을 또 뽑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은 굉장히 좀 침체로 좀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네. 아마존 주가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되게 안 좋긴 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보면요, 이렇게 구조조정하고 인력 조정을 좀 했을 때 기업들 주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얼마 전에 그래요? 페이스북도 네. 주가 급등했었습니다. 오. 왜냐하면 일단 줄이면요, 어쨌든 이제 그 비용 자체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미리 빠져 있었고, 그래서 음. 시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좀 선반영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그 해고 소식이 전해지고도 아마존 주가는 괜찮았나요? 그 전에 미리 빠졌고요. 아, 오늘 이제 선반영됐군요. 새벽에는 좀 오히려 올랐습니다. 음.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이제 아마존도 워낙 빠져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주가에는 그런 뉴스들이 큰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음. 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경고를 했잖아요. "최악을 준비해야 한다.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네. 이거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이거는 뭐 제프 베이조스뿐만이 아니라 뭐 네. 제가 기업하는 사람이어도, 음. 제가 CEO도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제 직원들한테도 경각심을 당연히 불러일으켜야 되고, 음. 실제 또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경제학자분들이 내년에 뭐 엄청난 위기가 올 거다라고 경고도 많이 하고, 정말 유명한 석학분들이. 음.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해야죠. 음. 이걸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거. 그래서 네. 경고를 하는 메시지를 일단 던지는데, 근데 그런 거랑 별개로 주가나 금융시장은요, 항상 아시겠지만 되게 빨리 움직여요. 음. 이런 걸 미리 다 선반영을 해서 그 네. 전에 미리 다 봤었기 때문에, 음. 그런 경고가 나와도 주식시장은 아랑곳 않고, 최근에 어쨌든 올라가는 건, 내년에 오는 건 이미 반영됐고, 또 음. 반대로 내후년에는요, 경기가 돌아설 거라고 또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음. 미리 또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어. 뭐 이 창업자나 이런 이제 기업 CEO의 말은 현실을 보는 거죠. 지금 현실을 보지만, 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그걸 한 수 앞을 더 내다보는 그런 좀 해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후년에 돌아선다."라는 거는 내후년 되면 경기가 조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지금 내년 한 2분기부터는 경기가 이제 저점을 찍고요. 네. 거기서 바로 돌아서는 건 아닌데, 음. 지금 계속 다운되고 있잖아요. 이 경기가 내년 2분기부터는 돌아설 걸로 전망을 하고 음. 있고, 이제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이제 데이터상으로 보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보통 평균적으로요, 22개월 떨어진대요. 이게 음. 떨어질 때. 그럼 이제 대부분 경기가 안 좋은 건데, 그게 22개월째 되는 그 달이 내년 한 4월이나 5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음. 그럼 그때쯤이면 돌아설 거고, 또 한 가지 더 그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네. 일단 미국 물가 좀 꺾이면서 미국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제 내년 2분기부터는 중단 들어가거든요. 지금 예상 얘기하면. 근데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하면 이건 경기에는 악재가 아니죠. 네. 금리를 자꾸 올리면 경기의 수요가 좀 줄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 또 3월에 중국의 전인대가 있어요. 음. 그때 시진핑 3기가 이제 본격 시작이 됩니다. 음. 그렇게 되면 그때쯤에는 중국도 본격적으로, 지금 조금씩은 풀고는 있는데 음. 아직 완전히 푼 건 아니죠. 근데 제로 코로나 완전히 풀고 경기 부양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좀 내년 2분기 정도에 나올 거로 지금 많이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군요. 내년 2분기를 좀 저점으로 해서 네.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지는 아. 그런 그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너무 좋네요. 예. 지금 그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님 화상으로 연결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보시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유튜브 댓글창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남겨주세요.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지난 3분기에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9천억 원을 들여서 주식을 샀다는데 네. 어떤 종목 샀나요? 저도 좀 따라 사고 싶은데. 네. 근데 실제로요, 저 워런 버핏이 이제 하는 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거죠. 네.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음. 분기마다 무조건 기업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 다 어떤 기업을 샀는지. 미국은 법에 의해서 네. 뭐 수많은 이 자산 운용사들 있잖아요. 음. 그래서 분기마다 공개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버핏이 뭐 샀나, 뭘 팔았나,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그것만 따라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그것만 만약에 따라했으면 성과가 좋았겠죠. 왜냐면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다 괜찮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아이디어 상으로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TSMC라는 그 삼성과 경쟁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 있잖아요. 네. 요 기업을 이번에 신규로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5조 원 정도.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게 그 워런 버핏은 주로 소비재 기업을 많이 사는 걸로 유명한 회사인데 음. 느닷없이 반도체 회사를 샀다고 하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왜 샀을까? 근데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요, TSMC가 다 만들어줍니다. 뗄래야 음. 뗄 수 없는 관계고, 음. 애플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 워런 버핏이 비중의 40% 이상이 애플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랑 연결해서 TSMC를 좀 같이 매수한 게 아닌가. 어차피 음. 애플과 TSMC는 같이 간다. 그리고 또 반도체를 그만큼 좋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음.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장 좀 놀라웠던 건 반도체 기업을 샀다는 게 가장 좀 눈에 띄었고, 네. 그 다음에 중국의 최대 전기차 회사 BYD라고 있거든요. 음. 이 회사 지분도 갖고 있는데 이걸 좀 줄여버렸어요. 이 회사 지분을 줄이고 좀 반도체로 매수한 게 약간 그렇군요. 특징적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좀 샀던 거 중에서는 뭐 그 건축 소재 업체 중에 루이지애나 퍼시픽이라는 회사를 좀 지분을 일부 좀 매수를 했고, 금융회사 제프리 파이낸셜 요 회사도 좀 매수를 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기업이죠. 쉐브론, 옥시덴탈 이런 기업들도 일부 더 추가로 어. 지분을 늘렸고, 다만 좀 지분을 많이 판 거 중에 대표적인 게 블리자드 있죠. 게임 회사. 이 회사 지분을 좀 많이 팔았고요. 어. 그다음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인 GM, 미국의 GM도 비중을 좀 일부 축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TSMC나 이런 것들도 보고 지금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3분기까지 660억 달러 주식을 샀어요. 시장이 음.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워런 버핏을 보면서 좀 이번에도 배웠던 게,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 그 자기가 얘기한 게 있어요.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흥분을 해야 되고 음. 남들이 흥분할 땐 좀 공포심을 가져야 된다. 반대로요? 네, 반대로. 근데 지금 올해 내내 사람들이 공포심 가졌잖아요. 네. 이럴 때 워런 버핏은 뭘 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거의 80조거든요. 음. 80조어치 주식을 샀어요. 어. 그리고 TSMC는 올해 주가가 고점 대비 40% 폭락한 기업입니다. 음. 폭락할 때 그냥 계속 흔히 줍줍이라 그러죠, 표현을. 아. 담아간 거죠. 3분기에 샀으니까. 네. 근데 이분은 그냥 말과 행동이 같아요. 음. 무서울 때 사고, 음. 그리고 이제 남들이 흥분할 때는 안 사고, 약간 이제 이런 걸 실천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아. 포트폴리오 보면서 역시 참 괜히 워런 버핏이 아니었구나. 음. 이런 걸 저는 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폭락을 했을 때 사들이고 네. 막 주가가 올라서 사람들이 신나할 때는 좀 차분하게 지켜본다라는 네, 오히려 건가요? 이제 무서워하는 거죠. 그 어. 현상을. 두려워하시고. 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정반대로 하는 스타일인데, 네. 그래서 성공한 것 같아요. 저도 성공하고 네. 싶네요. 저도 네. 오늘부터 좀 따라해 볼게요. 예. 최근 미국 증시에서는 제약주와 중국 관련 종목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네. 내용인가요? 일단 최근에 미국에서 그 백신주가 되게 강해요. 음. 모더나라든가 화이자 같은 기업들 주가 올라갔던 게, 일단 모더나는 코로나19 부스터샷이 이번에 임상을 계속 더 하고 있는데 네. 그 전보다 좀 항체 반응이 더 개선됐다. 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고, 또 얼마 전에 화이자 같은 경우는 백신 가격 올리겠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 1회분 가격이 $30고 사실상 미국인들은 대부분 무료로 접종을 하는데 네. 미국 정부가 사가는 거죠. 음. 근데 이번에 미국 정부랑 계약이 이제 끝난대요, 조만간. 음. 그러면 이 가격을 $110로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30가 $110면 4배 오르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백신주가 좀 유독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좀 음.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고 또 경기 방어주잖아요. 우리가 뭐 내가 경기가 안 좋다고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경기 방어주라는 것도 하나의 음. 요인이었고 또 중국이 요즘에 관련 기업들이 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구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한 16개 정도 됩니다. 거기서 네. 이제 대출도 더 연장을 해주고 음. 정말 위험한 디벨로퍼 이제 개발사죠. 여기에 뭐 채권 같은 것도 더 발행할 수 있도록 음. 지원을 하고 원래 이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 정책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걸 싫어해요. 음. 이게 이제 빈부격차가 발생할까 봐.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왜 자꾸 내놓냐면 중국 전체 소비의 제가 알기로는 기억으로는 40%가 부동산에서 나와요. 이 부동산이 망가져 버리면 중국 경제가 정말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정책은 정책이지만 네. 자기네들 이념은 있지만 어쨌든 경제 살려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발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20초 남았는데 네. 이번 주에 한미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네. 관련주들 영향받는 관련주들 어떤 것들 꼽아볼 수 있을까요? 근데 주로 뭐 중국 소비주죠. 중국 근데 소비주. 네. 근데 주식시장은 되게 빨라요. 그걸 음. 이미 다 반영해가지고 음. 막상 미중 정상회담 열릴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도 정상회담 열릴 때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화장품 기업들은 주가가 빠져버렸습니다. 음. 그래서 그 전에 좀 미리 올랐다. 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